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냐? 여러분, 이슬람의 최종판, 이제 오스만 제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무조건 제일 잘 나오는 건 오스만 제국인데요. 자, 일단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나톨리아. 지금의 여러분, 터키에서 이렇게 건국을 하죠. 1299년 오스만이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 자, 그때 이집트와 시리아에는, 자, 해볼게요. 무슨크 왕조가 있었어요. 맘루크 왕조가 있었고, 건국 당시 여러분, 그 서쪽에는 무슨 왕국이 있었어요? 이란국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오스만 제국이 일단 비잔티움 제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해볼게요. 요게 발칸반도면요, 비잔티움 제국 빼고 대다수의 무슨 반도를, 발칸반도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하,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서 불가리아 플러스 발칸반도를 대부분, 자,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 점령을 해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아나톨리아도 지네 거고, 발칸반도도 누구 빼고, 비잔티움 제국 일부 빼고는 다 먹었죠. 너무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야, 내가 바로 이슬람의 짱이다, 스스로 무슨 탄이라고 칭호해요. 술탄이죠. 그러면 퀴즈, 최초로 술탄을 칼리프에게 부여받은 자가 누구야? 셀주크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는 무슨 전쟁을 유발해요? 십자군 전쟁.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든 제국이든 인간이든 항상 잘 나가기만 하진 않죠. 반드시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위기나 고비가 찾아오죠. 바로 여러분, 엄청난 고비가 찾아와요. 바로 여기 여러분, 앙카라, 지금의 터키 수도죠. 바로 여러분 1402년 앙카라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여러분 누가 쳐들어와요? 티무르가 쳐들어와서 오스만을 완전히 여러분 두드려 패서 앙카루, 자, 캥거루가 아니네요. 오스만 제국이 여러분 티무르한테 잘 나가다가 1402년 앙카루 전투로 여러분 거의 올머스트 망할 뻔하다가 여러분 다행히 훌륭한 왕들이, 훌륭한 술탄이 연달아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가장 위기는 티무르에게 나라가 망할 뻔한 5번, 무슨 카라? 앙카라. 그러면 전에 배웠던 거 기억을 해봐요. 오스만이 참 운이 좋았죠. 왜냐? 티무르 스타일이 전쟁에 이겨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약탈해서 바로 자기의 수도인 무슨 칸트, 사마르 칸트로 가져가는 어떤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스만이 안 망한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에 배우면서 내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지어볼게요. 이슬람의 거의 마지막 제국이 무슨 제국? 오스만 제국.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 일본의 마지막 막부가 에도 막부이듯이 이슬람의 마지막 거의 제국이 뭐야? 오스만 제국. 누구의 친척이에요? 튀르크, 셀주크 튀르크의 친척이에요. 1299년 13세기 말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에서 생기죠. 근데 생겼을 때가 딱 동쪽에는 무슨 쿠? 맘루크. 왼쪽에는 뭐야? 이란국이었다가 나중에 무슨 무르? 티무르가 생기죠. 결국 티무르에게 그랬더라, 뭐야? 앙카라 전투로 반쯤 죽죠. 참고로 앙카라 전투 3년 있다가 티무르가 죽죠. 티무르가 언제 죽어요? 1405년. 자, 무슨 나라 쳐들어가다가? 명나라 와켄노리아 영락제야. 영락제 쳐들어가다가 나중에 죽죠? 됐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면서 불가리아 여러 나라, 발칸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스스로 무슨 탄이라고 불러요? 술탄이라고 불렀다가 앙카라 전투에서 완전히 마탱이 가죠. 그다가 여러분 운 좋게 뛰어난 술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게 누구냐? 자, 메흐메트 여러분 2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요,
엄청 젊은 나이에 술탄이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부하가 다 반대했는데 가장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바로 뭐냐? 천년제국이었던 여러분 1453년에 여러분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세기 말에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죠. 그러면 4세기 말에서 1453년에 망했으니까 여러분 이 비잔티움 제국을 우리가 몇 년? 1000년 동안 갔다. 무슨 제국이라 불러요? 천년제국이라 부르죠. 그러면 1000년 동안 여러분 전쟁에 지긴 했지만 멸망을 안 당한 난공불락에 여러분 엄청나게 방어력이 센 무슨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메호메트 2세야.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이 당시에도 위대한 정복을 했다. 위대한 무슨 자라 불러요? 정복자라 불러요. 봐봐 여러분.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을 잡아봐. 이렇게 있으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한 다음에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뭐예요? 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킨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여러분 무슨 탐불로?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수도를 앙카라에서 여러분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깁니다. 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흑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먹은 다음에 여러분 어디까지 진출해요? 흑해까지 진출해서 작은 바다까지 먹었다. 무슨 2세? 메호메트 2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해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그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가장 유명한 여러분 성당이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바로 성 소피아 무슨 당? 성당이 있었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 종교가 틀리면 불태워버리거나 그러잖아. 그런데 요 메호메트 2세는 굉장히 관용적이야. 성 소피아 성당을 불태우지 않고 야 그냥 진흙으로 성 소피아 성당 내부에 뭐 예수님이나 여러 가지 성상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흙으로 덮은 다음에 보존한 다음에 여러분 그냥 이슬람의 교회 잠깐만 우리가 이슬람의 성당을 자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크라고 불러요? 모스크. 다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은 우리 그 성스러운 건물을 성당이라 그러듯이 이슬람 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5번 이슬람의 교회를 모스크라 불러요. 그래서 요 다행히 인류의 그 유산인 성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발라서 여러분 모스크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슬람의 상징인 첨탑 이렇게 4개를 세워서 다행히 지금도 성 소피아 성당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자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뭐예요? 관대한 정복자. 누구? 메호메트 2세. 그래서 이 사람 무조건 외워야 되고 연도까지 외워야 돼요. 1453년. 자, 지어볼게요. 왜 그러느냐? 오스만에서 여러분 최소한 왕 3명은 외워야 돼요. 누구냐? 메호메트 2세, 셀림 1세, 슐레이만 대제. 이 3분은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자,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토대왕? 광개토 대왕이 있듯이 오스만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 가장 의미 있는 야 생각해봐요. 1000년의 제국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수도를 먹은 다음에 불태우는 게 아니라 봐봐. 점령하자마자 야 기독교인들아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를 학살하지 않겠다. 니네 종교도 존중해 주겠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당도 파괴 안 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안 건드려 가지고 다시 전 세계 상업의 제1등 도시가 되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잖아. 무슨 탐불? 이스탄불을 바꿔 수도까지 옮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에 유럽은 완전히 멘붕인 거야. 왜냐?
천년 제국이었던 비잔티움이 여러분 멸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와서 막 오히려 서유럽 쪽은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됐고 이렇게 흑해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자, 해볼게요. 내가 알아봤더니, 야, 이게, 봐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면은, 여러분, 성곽이 삼중성곽이야. 그래서 많은 책을 보면은, 뭐, 잘 막아냈는데, 어느 사람이 여기 뭐, 문 잠그는 거를 까먹어서 여기로 쳐들어왔다. 막 여러 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대포. 이때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요. 뭐가 있었느냐? 총이랑 대포가 있었거든요. 대포 봐봐. 대포도 요만한 대포가 아니라 여러분 이만한 대포. 사람이 요만하면 그걸 우스만인가? 우스만 대포? 우스만 대포라 그러는데 대포가 여러분 전봇대 10배보다 큰 거야. 그러면은 이런 자 통칭해가지고 화약 무기를 여러분 사용해서 이긴 게 커요. 게다가 오스만이 여러분 뭐 칼싸움 굉장히 잘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 중세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대포는 막아낼 수가 없잖아.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야 봐봐요. 이때 그 오스만 제국이 데려간 병력이 학자마다 틀린데 대략 10만 명에서 몇만 명을 데려갔대요. 20만 명. 학자마다 틀려. 근데 그냥 좀 우리 좀 과장을 하자. 20만 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물어볼게. 이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비하는 병력은 얼마였을까요? 사실 오스만 제국이 10만에서 20만이야.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은 얼마였을까?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물론 다시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요. 비잔티움 제국의 군사가 5,000명에서 6,000명인데 이거 부족하니까 제노반가 저기 이탈리아 쪽의 용병 3,000명인가 2,000명을 돈 주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총 비잔티움 제국의 군사가 얼마였느냐? 8,000명이었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뭐 대포 얘기하고 화약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잘 막아도 어떻게 20만 대 8,000명 여러분, 솔직히 힘들겠죠. 물론, 순간적으로 8,000명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굉장히 꽤 오래 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드에서 요 메호메트 2세에 대한 그 미드가 나왔어. 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밌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봐봐. 그러면 좀 생각해봐. 그럼 왜 2,000명, 8,000명밖에 없었을까요? 돈이죠. 돈이 없었던 거야. 게다가 여러분, 니네 기억나요?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뭐냐? 해보자. 둔전병제와 군관구제.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핵심이 뭐야? 둔전병제죠. 둔전병제가 뭐야? 농민들에게 땅을 준 다음에 땅 농사 지면서 병사가 돼서 나라에 일이 생기면 땅도 있고 병사가 싸워주는 거죠. 그러면 비잔틴 제국이 여러분 둔전병제가 됐다는 건 뭐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둔전병제가 없어지죠. 왜 그럴까? 비잔틴 제국의 귀족과 장군들이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여러분 둔전병제가 없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망하는지가 알겠죠. 그래서 역사의 공식이 있어요. 현대나 옛날이나 여러분 봐봐. 현대에는 무슨 층이 많아야 돼요? 중산층이 많아야 되고 옛날 그 어떤 제국도 동서양의 모든 제국이 잘 나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무슨 농이 많아야 돼요? 자영농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자영농이 뭡니까? 자기 땅을 경영하는 농민, 즉 자기 땅이 있는 농민이죠. 그러면 자기 땅이 있으면 농민들이 세금도 내고 나라가 부르면 열심히 싸우겠죠. 왜 싸울까? 야, 내가 열심히 싸워야지, 지켜야지 우리 마을이 약탈 안 당하고 내 아내, 내 자식이 여러분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잖아. 그런데 어느 나라든 중산층이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자영농이 무너지면 돈 주고 군인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섭게 해보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 받고 싸우는 우리가 군인을 무슨 병이라 불러요? 용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용병은 돈만큼만 싸워요. 게다가 용병이 돈 받고 싸우다가 불리하면 목숨을 바치겠니? 웬만하면 도망치겠니? 도망치겠지.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몰락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한 100년, 한 50년쯤 지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해볼게요. 오스만의 아주 차가운 자 셀림 1세라는 술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알아봤더니 별명이 뭔지 알아요? 해볼게요. 냉혈한, 피가 차가운 자. 여러분, 냉혈한이 뭐냐? 차다, 피가 차다, 잔인한 사람이죠. 왠가 봤더니 아버지가 셀림 1세의 그 아버지가 있는데 형제가 여러 명인데 여러분 재밌게 해보자. 이게 오스만 제국의 수도면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은데 얘네 문화가 있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땅을 주는데 예를 들면 수도랑 가장 가까운 땅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 원칙이 뭐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 멀리 있는 아들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보내가 술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셀림 1세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했는지 여러분 이쪽에다가 셀림 1세를 땅을 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은 가까운 데 준 거야. 이때부터 셀림 1세가 아버지와 형이 싫은 거야. 왜냐? 아니 자기는 열로 보낸 거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는데 한참 걸리겠죠. 근데 형은 금방 가서 술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제 셀림 1세가 먼저 와요. 와서 일단 뭘 하느냐? 아버지를 감금해. 감금한 다음에 경쟁자인 형, 동생을 다 죽이고 아버지도 죽였다는 여러분 썰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지가 여러분 술탄 되려고 아버지, 형제를 다 죽여버린 거야. 이때부터 이게 이제 그 전에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게 뭐 전통이 됐는지 오스만 제국은요, 내가 술탄이 되면 내 형제, 조카들을 다 죽여버려. 이게 여러분 전통이 됐다는 설이 있어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셀림 1세는 뭘 하느냐 해볼게요. 일단 첫째, 셀림 1세는 대략 1510년에 술탄이 돼서 1520년까지 술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러면 셀림 1세 몇 세기 초예요? 16세기 초인데 끽해봐야 술탄 몇 년 했어? 10년 했죠? 요 10년 하려고 아버지랑 아들 다 죽여버린 거야. 장난 아니죠? 근데 요놈이 전쟁은 잘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드디어 여러분 맘루크 왕조를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킵니다. 잠깐만. 이거 전에 시간 거 자세히 본 사람은 이게 뭔지 알 거야. 근데 여러분 전에 거 안 듣고 대충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천천히. 자, 선생님이 외울 때까지 해줄게요. 자, 요렇게 읽고 있으면 여러분, 자, 천천히 910년에서 1170년 여기 이집트 카이로 해서 여기 시리아 요까지를 먹은 왕조가 나오죠. 바로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티마 왕조? 파티마 왕조 기억나죠?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 수도가 이집트의 수도인 무슨 카이로였고, 여기 어디까지 먹었어요? 여기 시리아도 먹고 이집트까지 먹은 나라가 어디예요? 파티마 왕조. 그러면 파티마는 누구랬어? 무하마드 알리의 딸 이름이죠. 그러면은 무하마드의 딸 이름 가지고 나라 세웠네. 핏줄이네. 파티마 왕조는 무슨 파였어요? 시아파. 그리고 아바스 왕조가 있지만 아바스 왕조가 이미 10세기 초에 무슨 스 왕조가 약해져요? 아바스 왕조가 약해지니까 요 파티마도 나라 세우자마자 10세기 초에 무슨 프라고 칭했어요? 칼리프라고 칭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잘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자, 오랜만에 해보자.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죠. 언제 생겨요? 자, 750년 아바스 왕조가 생기니까 우마이야의 친척이 도망쳐서 756년에 우마이야 만들어서 대략 1030년까지 갔죠. 자, 수도 해볼게요. 수도 무슨 도바? 수도 코르드바. 다시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무슨 도바? 코르드바. 파티마 왕조의 왕조는 어디야? 카이로. 아바스 왕조는 여러분 요쯤인가? 자, 요쯤 해보자. 요쯤이겠다. 자, 요쯤 무슨 다드? 바그다드. 요쯤일 것 같다. 자, 지도 이상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 파티마 왕조가 망하죠. 망해서 1170년에서 1250년, 내가 기억나죠? 십자군 전쟁의 영웅인
살라딘이 만든 왕조. 아이러브야, 아이유브야? 아이유브 왕조. 그 다음에 아이유브 왕조가 단명된 다음에 해볼게요. 1250년에서 1517년. 내가 퉁쳐서 1520년이라고 했거든요. 요때를 따라해볼게요. 자, 요때를 무슨 왕조라고 배웠어요? 맘루크 왕조. 그러면 요 맘루크 왕조가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 이란국, 훌라구랑 싸워서 이겼잖아.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기억을 해보자. 1258년에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원나라 세운 쿠빌라이의 동생이었던,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국? 훌라구. 훌라구가 세운 칸국이 무슨 왕국? 이란국. 그리고 훌라구의 가장 큰 특징, 무슨스 왕조를 멸망시켰다. 아바스 왕조를 1258년에 멸망시켰죠. 그러면 아바스 왕조 그 칼리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훌라구가 기억나나? 아바스 왕조 칼리프 죽일 때 이렇게 양탄자에 돌불 말아서 말로 죽였잖아. 그래서 아바스 왕조 칼리프가 도망쳐서 어디 갔어요? 맘루크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 맘루크 왕조는 1258년부터 아바스에서 도망쳐온 누구를 보호해줬어? 칼리프를 보호해줬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면 요 맘루크 왕조를 누가? 셀림 1세가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킨 거야. 그럼 지워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지금 외우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자세히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 알았죠? 자, 왕 3명 해볼게. 자, 일단 메흐, 메트 2세 배웠죠? 이 사람 별명이 뭐예요? 정복자. 왜냐?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비잔티움 제국을 어떻게 시켰다? 멸망을 시켰다. 연도 꼭 외워야 돼요. 1453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슨 탐불로 만들었다? 이스탄불로 만들어서 욜로 수도를 옮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까지 진출했다? 흑해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1번 타자는 무조건 누구예요? 정복자인 메흐메트 2세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자, 있음 써볼게요. 자, 셀림 1세. 셀림 1세인데, 나쁜 놈이죠. 욕심할게요. 아빠 죽이고 형제 싹 죽여버렸죠. 자, 냉혈한. 피가 아주 핏줄이고 뭐가 없는 놈. 냉혈한. 누구 배울까 지금 여러분? 셀림 1세를 배울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은 언제 왕이 돼요? 1510년쯤 왕이 돼서 여러분 언제 죽어요? 1520년 죽죠. 그 사람의 가장 큰 업적 해볼게요. 내 기억이 맞다면 1517년 바로 여러분 무슨크 왕조를, 맘루크 왕조를 오이에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켰다는 거는 잘 들어봐요. 맘루크 왕조가 가지고 있던 무슨 트도 먹은 거야? 이집트도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아도 먹은 거예요? 시리아도 먹은 거죠. 그러면은 셀림 1세는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키면서 맘루크 왕조가 가지고 있던 이집트, 그러면 당연히 이때 무슨 놈 먹은 거예요? 카이로 먹었겠죠. 시리아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맘루크 왕조가 보호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보호를 했죠. 근데 요 셀림 1세가 욕심이 많아요. 가가지고, 야, 칼리프야. 완전 칼리프 멘붕이죠. 왜냐? 수백 년간 자기를 보호하던 누가 망한 거야? 맘루크가 망했잖아. 이때 셀림 1세 별명이 뭐예요? 차가운 남자죠. 씩 쳐다보겠죠.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겠죠.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겠죠. 이때 셀림 1세가 칼리프한테 얘기를 해요. 목숨은 살려주고 돈도 많이 주겠다. 너 칼리프를 나에게 달래. 이때 칼리프 어떻게 해요? 야, 나만 죽는 게 아니지. 수천 명의 온 가족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맘루크 왕조가 보호하던 아바스의 칼리프가 그러고 칼리프를 셀림 1세에게 줘요. 이때부터 여러분 오스만 제국은 술탄도 하면서 무슨 푸드 합니까? 칼리프도 하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은 셀림 1세부터 술탄이 아니라 칼리프드예요. 이거를 술탄도 하면서 칼리프도 한다. 이걸 술탄 칼리프 제도가 정착이 된 거야. 야, 그러면 봐봐. 술탄은 이슬람에서 거의 뭐를 뜻해요? 황제를 뜻하지. 칼리프는 뭐야? 이슬람의 교황급이죠. 그럼 봐봐 여러분. 황제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슬람의 교황이 되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게 있었죠. 해보자 여러분. 망해버린 비잔티움 제국은 자 황제가 모두 했어요. 교황도 했죠. 이거를 제사 지내는 거와 정치하는 거를 한 사람이 같이 한다. 어떤 면에서는 뭐야? 재정일치죠 여러분. 그러면 황제이면서 교황이니까 굉장히 뭐가 높은 거예요? 권위가 높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 오스만 제국의 무슨 1세가 셀림 1세가 바로 술탄하면서 맘루크 제국이 보호했던 칼리프한테 칼리프를 따와서 오스만 제국은 황제를 뭐라 불러요? 5번 술탄 칼리프. 뭐라고요? 술탄 칼리프라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해보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아라비아 반도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딜까? 바로 지금도 모든 이슬람인들이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되겠죠.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거기서 하늘로 올라간 여러분. 자, 해보자. 여러분, 이슬람의 성지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바로 메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날? 메디나.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슨 살렘?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슬람의 성지야. 특히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메카와 메디나 완전히 여러분 이슬람 원조죠. 참고로 해보자. 622년. 너무나 지겹죠? 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도망친 게 622년인데 요거를 무슨 나라 불러요? 헤지라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자 해보자. 셀림 1세가 하는 말이 야, 나 술탄이면서 이제 칼리프야. 이슬람 내가 종교 짱이야. 그러므로 앞으로 메카와 메디나를 나 셀림 1세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셀림 1세는 메카와 메디나의 무슨 자라고 칭해요? 보호자라고 칭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야! 이제 종교적으로 이슬람에서 짱은 누구야? 나 술탄 칼리프인 셀림 1세가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만 확실히 외우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업적은 메우메트가 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좀 많이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셀림 몇 세가 되겠어? 1세가 되겠죠. 한 분 더 해야 돼요. 그거 하나 끝낼게요. 자, 천천히. 우리 지금 무슨만 제국 하고 있어요? 오스만 제국에서 정복자. 광기토 대왕은 누구야? 메흐메트. 왜냐?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꿨다.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았다. 흑해까지 진출했다. 그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5번 냉혈한 냉옥자. 아빠도 죽이고 형제 다 죽였어요. 근데 기껏해야 왕 10년 했어요. 자, 누구? 셀림 1세. 별명이 뭐예요? 냉혈자. 그래서 아빠 죽이고 형제 죽이고 칼리프도 쫄아가지고 칼리프 줬죠. 그래서 셀림이 있을 때 무슨 칼리프? 슐탄 칼리프제.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해볼게요. 셀림 1세 하면은 5번 무슨 왕조를 멸망시켰다? 맘루크 왕조 멸망시켰으니까 이집트, 카이로 먹고 시리아 먹었죠. 그리고 지가 무슨 푸가 돼요? 칼리프가 되니까 야, 이제 이슬람 세상의 세계의 짱이 나야. 내가 술탄이면서 내가 교황이니까 성지인 뭐를 보호하겠다. 메카와 메디나 보호하겠다면서 세속적인 권력과 여러분 종교적인 권력까지 다 먹죠. 누구? 셀림 1세야. 그리고 얼른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상하게 나쁜 놈인데 사람 많이 죽인 놈인데 아들을 잘라.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게 있죠. 해보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 조선시대 그 태종이라고 자 이성계의 아들인 여러분 이방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 1차 왕자의 난으로 배다른 형제 죽이고 그 다음에
2차 왕자의 난으로 또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 많은 피를 본 다음에 여러분 요 이방원이 왕이 됐잖아. 그래서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여하튼 왕이 되기까지 많은 피를 봤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좀 뭐랄까 냉혈한이지. 근데 이 사람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그 위대한 무슨 대왕? 세종대왕인 거죠. 그럼 여러분 방금 배운 게 자 무슨 일세예요? 셀림 1세랑 왠지 태종이랑 좀 공통점이 많죠. 형제를 많이 죽이고 짱이 잡았잖아. 그런데 요 셀림 1세가요 좀 뭐랄까 자식을 잘 낳아요. 바로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플러스 광개토대왕을 섞은 여러분 슐레이만 누가 등장해요? 슐레이만 대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해줄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참 복받은 스타일이지. 원래는 아버지가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이면 좀 자식들이 좀 안 되는 면이 많은데 이상하게 셀림 1세는 자식을 잘 만듭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천천히. 우리 맨 처음에 누구 배웠어요? 메흐메트 2세 배웠죠. 비잔티움 제국 멸망. 그 다음에 콘스를 이스탄불, 그 다음에 흑해 진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배웠어요? 또 많죠? 몇 세? 셀림 1세 배웠죠. 맘루크 왕국 멸망해서 맘루크 왕국이 보호했던 칼리프한테 칼리프 받아와서 술탄 칼리프제. 맘루크 왕국 멸망시켰으니까 이집트, 카이로, 시리아 먹고 이제 칼리프가 됐으니까 내가 이슬람의 짱이야. 메카와 메디나를 보호하겠다. 됐고요. 자, 해보자, 여러분. 자, 오스만의 세종대왕이 누구냐? 슐레이만 무슨 제라 불러요? 슐레이만 대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별명은 뭐냐면요. 자, 해볼게. 아주 할아버지 메호메트는 비잔티움을 정복했기 때문에 별명이 뭐예요? 정복자. 근데 슐레이만의 아버지 셀림 1세는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를 죽였죠. 피가 차갑다. 냉혈자, 냉혈인이라면 슐레이만의 여러분 별명을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법을 잘 만들었대요. 무슨 자? 입법자래요. 자, 보자. 일단 해보자. 여러분 슐레이만 대자는 뭘 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 요쪽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헝가리가 있어요. 헝가리 바로 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그럼 이 당시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랑스 가문, 영국 가문이 있겠죠. 3대 가문인데, 자, 요 헝가리가 바로 오스트리아와 여기 지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딱 경계가 헝가리인 거야. 그럼 여러분, 비잔틴 제국 멸망했지만 요 헝가리가 막아주고 있는데 해볼게요. 슐레이만. 소름 끼쳐요. 왜냐? 바로 서유럽을 막아주고 있던 여러분 무슨 가리를? 헝가리를 여러분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 안전망이 없어진 거야. 왜? 여기 오스트리아 바로 아래 이탈리아, 여기 독일, 여기 프랑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헝가리가 뚫렸어. 자, 헝가리를 슐레이만이 먹은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빈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헝가리를 먹은 다음에 요 슐레이만이 오스트리아의 여러분 수도였던 빈까지 쳐들어가서 오랫동안 포위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빈이 먹히면 오스트리아 끝나는 거죠. 그럼 오스트리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냥 쭉쭉 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 막 수많은 나라가 도와주고 해서 여러분 맞긴 맞는데 이때 막 서유럽이 난리가 난 거야. 야, 큰일 났다. 셀림 1세는 여러분 아래쪽으로 갔잖아. 셀림 1세는 서유럽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맘루크 먹어버렸잖아.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슐레이만이 그렇다면 기독교 국가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먹자 하고 여러분 헝가리 먹은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갔다가 간신히 여러분 막아낸 거야. 그러니까 막 전 유럽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해보자. 자, 르네상스 이후에 여러분, 자,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자, 대충 그린 것입니다.
원래는 미안해요. 자, 다시 좀 실감나게 그릴게. 이렇게 있으면 자, 여러분 요 바다를 우리가 자, 요거를 우리가 무슨 해라고 불러요? 흑해라고 부르고 여기 요 바다를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해라고 불러요? 지중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에 요 지중해 가지고 이탈리아의 제네바, 베네치아 그 다음에 누구야? 옛날 망하기 전에 비잔틴 제국 여러분 요거 가지고 무역을 했잖아. 그러면 지중해를 먹어야지 여러분 거의 무역을 다 먹는 거야. 왜? 여러분 이 지중해를 먹으면 봐봐요. 지중해면 북아프리카, 요쪽, 시리아, 아나톨리아, 흑해 연결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지중해를 두고 드디어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과 그 다음에 여기 서유럽의 짱이 누구야? 교황을 기점으로 뭐 베네치아, 제네바 여러분 여러 기독교 연합국이 여러분 전투가 벌어져요. 바다에서 이거를 따라해보자. 세 번째 풀의 배자 전투가 1538년에 벌어집니다. 그러면 풀의 배자 전투는 뭐 때문에 싸운 거 여러분? 지중해를 놓고 오스만의 지금 배우는 무슨 이만가? 슐레이만과 서유럽 교황연합 카톨릭 국가끼리 싸운 거죠. 여러분 근데 기적이 벌어져요. 뭐냐? 서유럽은 이 지중해 뺏기면 무역 작살나는 거야. 십자군 전쟁 이후에 여러분 니네 기억나죠? 여기 배 4번 쳐봐요. 베네치아랑 여러분 수많은 국가들이 지중해 무역 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쯤 되면 이제 신항로 개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지중해를 뺏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러지? 자, 들리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서유럽은 배가 200척, 오스만은 120척으로 누가 되게 유리해요? 서유럽 교황 연합군이 유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5번 프레베자 전투에서 오스만 술레이만이 서유럽 연합군 배를 다 격파해서 여러분 프레베자 전투에서 이겨서 요 지중해 제해권을 사실상 누가 가져오는 거야? 오스만의 슐레이만이 가져오는 거야. 이때부터 여러분 30년간 지중해를 잃어가지고 서유럽이 엄청나게 여러분 힘들어져서 오히려 더욱더 무슨 항로 개척하는 신항로에 더 개척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슐레이만 지금 장난 아니죠. 슐레이만 대제 별명이 뭐예요? 입법자 헝가리 먹고 헝가리 위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가고 게다가 5번 무슨 배자? 프레베자 전투로 지중해까지 먹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프레베자가 위치가 어디냐? 옛날 로마 시대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싸운 여러분 기억날래나? 악티움 해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 악티움 해전이랑 프레베자 전투가 벌어진 곳이 똑같대요. 그럼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요쯤 되겠죠. 그래서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볍게 했는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천천히 해볼게. 자, 오스만 제국의 세종대왕이자 광개토대왕은 누구예요? 슐레이만. 자, 왜 광개토대왕이에요? 배고파요. 헝가리 점령하고 빈집 오스트리아 빈도 포위하고 바닷거지 먹었죠. 무슨 배자? 풀의 배자야. 그럼 여러분 슐레이만 대제 때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엄청 커졌겠죠. 그거 해보자. 자, 보겠습니다. 지도를 많이 그리네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무슨 제국이에요? 야, 오스만 제국이야.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 수많은 인종 다양한 지역이 있겠죠. 그럼 여기랑 세금 똑같아야 되겠죠.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슐레이만을 왜 입법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슬람의 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금 걷는 행정법, 여러 가지 형법, 세금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제도, 법률을 정비해서 대제국을 운영하는 어떤 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슐레이만 대제를 무슨 자라 부르는 거예요? 입법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레이만 1세가 나오면 첫째 헝가리 정복. 그 위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 포위하고 실패하고 지중해 먹었다. 프레베자. 뭐라고요? 프레베자. 별명은 뭐였다? 입법자였다. 참고로 슐레이만이 뭘까요? 슐레이만이 여러분 뭘까요? 나중에 한번 슐레이만은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현명한 왕을 따라해 볼게요. 솔로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니네 솔로몬의 지혜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구약성서인가 맞죠?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발음을 슐레이만이라고 해요. 그거 누가 물어봐. 선생님, 오스만 제국도 이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모세, 구약성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인정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지만 구약성서에 있는 이름을 따오기도 해요. 내가 옛날에 어느 다큐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 완벽한 이슬람 가문인데 꼬마애 7살인데 이름이 예를 들면 예수님인 거야. 예수인 거야. 그래서 아니 너 이슬람인데 왜 이름이 예수니 했더니 아니 이슬람에서는 예수님도 알라가 보낸 거다 해서 선지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래요. 그래서 이 슐레이만이 여러분 그 성서에 나오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름을 슐레이만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스만이 의외로 방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제도, 망해가는 거, 근대화 가정, 탄지마트라고 아시죠? 그런 거 하면 이제 끝나니까 좀만 참으세요.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